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장중에 혹시 50만 원 터치했나요? 그것까지는 저도 못 보고 왔는데요. 예,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거의 뭐 몇 호가 남기고 네.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못 가고 눈치를 많이 봅니다. 올해에 그러니까 연초에 보면 최저가 10만 9,5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만에 얼마가 뛴 거예요? 곱하기 5를 해야 요 가격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400%가 올랐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증권가 목표가는 180%나 초과를 했고 배터리 업계는 양극재 생산 역량, 수주, 물량까지 성장성 견고하다고 하고 있고요. 공매도는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 여기 표현된 단어입니다. 박살이라고 얘기가 되네요. 최근 리튬 폐배터리 전고체 관련주 급등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가 아니지만은 예. 뭐 애널리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해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제 보이는 수치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죠.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앞으로 숫자가 안 늘어날 회사는 아닙니다. 예. 분명히 이제 늘어날 회사지만은 그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이제 지주사에 대한 이슈라든지 예. 뭐 이러한 부분들과 앞으로 늘어날 실적 이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과의 뭐 전반적인 주가 흐름들 이런 것들의 괴리율을 좀 봤을 때 예.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놔야 될지를 그들 자신도 모르는 게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뭐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비상장자 회사들 잘 아시는 에코프로 CNG라든지 머티리얼 뭐 이러한 회사를 통해서 리사이클과 수산화 리튬 그리고 뭐 전구체 사업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모두 다 2차전지의 대표적인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의 주가뿐만이 아니라 그 비상장자 회사들의 전반적인 주가 상승 기대감이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수급적인 요소까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서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되면은 100% 손실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레버리지를 안 썼다라는 가정 하에겠죠. 하지만은 공매도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 한도가 무한대예요. 맞아요. 주가가 예.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대외적인 부분으로서의 하락을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상승을 막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이러한 주가 흐름 속에서 누가 쉽사리 손대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예. 지금 뭐 일부 이제 그러한 물량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올해 기준자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장에서 개인 순매수 1위 기업이 에코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그러한 수급까지 전해지지 못하면서 모든 예. 수급 자체가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한번 우상향을 하기 시작한 종목군들 특히 연초부터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대변수 리스크 속에서 성장 테마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내가 손절가 라인 혹은 시가 대비해서 음봉이 나왔을 때 이러한 예. 기계적인 부분으로서의 매도 타이밍을 정해놓고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통해서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밖에는 좀 표현을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에코프로 뭐 질주를 하지만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2차 전지 섹터 내의 순환이 아니라 확산인 것 같아요. 전구체, 전고체, 양극재, 음극재, 뭐 첨가제, 네. 장비, 재료, 부품 다 같이 리튬, 네. 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다 오릅니다. 그래서 좀 투자의 관점에서 그냥 한 종목도 없다. 2차 전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 광범위한 섹터에서 한 종목도 없다라고 한다면 네. 어떤 섹터에 좀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보세요?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 얘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니까 얘는 하반기에 좋아지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투자의 전략을 삼기에는 분명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그래요.
그 싸다고 이등주 사지 말라. 그렇죠. 1등주는 이유가 있다. 1등주 네. 사라 이런 얘기가 이제 과거부터 좀 있기는 있었는데 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를 보는 이유는 예. 에코프로의 주가가 간다 못 간다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에코프로의 방향성이라는 것 자체가 2차전지주들의 움직임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재밌는 부분은 에코프로가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아니고요. 며칠 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2차전지주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맞아요. 에코프로의 잣대를 들이밀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분명히 신규 매수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많이 안 올라온 종목, 많이 올라온 종목 가리지 않고 각각의 단점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 많이 올라온 거는 뭐 그만큼 많이 올라왔으니까 흔들릴 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예. 2등주들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1등주 빠지면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단점들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기계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접근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모든 수급이 이쪽에 쏠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뭐 매도 뭐 언제까지 갈까요? 이거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네.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는 그렇죠. 그런 형국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성장 섹터입니다. 그럼 더 성장을 해서 뭐 시세는 계속 뭐 10년, 5년 주기로 봤을 때는 우상향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은 쉬어가는 구간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림이 있겠죠. 예. 혹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사인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의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어떠한 부분들이 좀 만들어질까?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수급적인 부분으로서의 제한들이 발생될 수 있겠죠. 주가가 뭐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전지 업체들의 1분기 실적 눈높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거기에 더해서 최근 뭐 2차전지 셀업체들의 실적 눈높이도 IRA 법안에 따른 생산 보조금 이슈 때문에 눈높이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에 벌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예. 절대적인 주가의 부담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관련 내용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위험 요소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IRA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법안에 대한 내용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1분기에 생각보다 OEM 업체들의 판매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좀 맞닿아 있는 테슬라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상당히 좋거든요. 예. 전방 산업 쪽에 문제가 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흔들림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상승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쇼커버라는 의견이 있는데 네. 만약에 그게 맞다면 공매도가 뼈아픈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가 급등이 나온다면 이 공매도 처분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보통 지속이 되나요? 그거는 이제 뭐 종목군들마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2차전지주의 상승만큼 나온 것은 거의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예전에 이제 셀트리온이 공매도와의 전쟁 이때 예. 향후 이제 셀트리온의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지만은 그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비교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공매도의 쇼커버도 저는 좀 양상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도 이제 9월달, 10월달에 나타났었던 공매도는 일정 부분 상당히 청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최근에 공매도가 늘어나는 건 무슨 일이야? 단기적인 공매도는 좀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단기 시세를 노리고 들어왔었다가 이거 기계적으로 손절해야지 하면서 환매수 들어오고 이 정도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단기 주가의 변동성이 좀 확대된 현재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인 2차전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도 본다음에 1등이라는 말씀이셨고요. 디스플레이가 남모르게 봄바람을 타고
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봄바람이 분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요. OLED 쪽인데 원래 삼성이 OLED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전환하는 거죠? 네, 예, 하고 있죠, 다시. 예, 왜냐면 이게 전장용에 OLED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부분 거의 이제 디스플레이 영역이 많잖아요. 네. 보조석까지 쫙 깔리더라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54.4%로 관측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수혜주로 덕산 네오룩스, LX 세미콘, P&H 테크 등이 꼽히고 있고 뭐 대장이면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겠죠. LG 디스플레이. LG 네. 저도 배터리 워낙 있고 잊혀지시면 하셔서. 예, 네. LG 디스플레이가 있겠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OLED도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의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 BOE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투자와 함께 이거 OLED마저 중국의 공격적인 진입과 이에 따른 단가 하락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표적인 OLED 사용처 세트라고 할 수 있는 예. 스마트폰 그리고 TV 쪽이 어려웠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OLED 관련주들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전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IT의 수요가 우리가 스마트폰 쪽으로 집중이 됐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 이쪽으로 예. OLED 쪽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8.9세대 OLED의 투자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대표적인 OLED 소재 두 개 업체 덕산네오룩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이 두 개의 기업들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예. 해당 기업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의 투자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정말 오랫동안 잊혀졌었던 장비 업체들도 그러네요. 최근에 예, 올라서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러한 투자처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장비가 어디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ICD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국내 이제 순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와 같이 이제 겸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시각 장비 쪽 그리고 물류 쪽에 들어가는 이 디스플레이 쪽에 집중된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가진 장점이라고 한다면은요. 주요 고객사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증착 쪽에서는 일본의 캐논 도키사, 그리고 중화권 업체들까지 거의 대부분의 고객사를 모두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안 좋을 때는 정말 오랫동안 잊혀졌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자체 부담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투자 시즌에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오히려 실적이 좋을 때는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ICD라는 종목 관심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사실 이 기사를 뽑은 건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이 디스플레이 섹터의 투자가 괜찮다고 보세요. 10점까지 만점으로 본다면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패널 업체들은 별로 점수를 많이 주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디스플레이 업종 애널리스트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예. 저점은 확인을 했다. 예. 근데 이제 주가는 먼저 올라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괴리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예. 결국 OLED 쪽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제 왜 그럼 디스플레이 업종분들이 반등하냐면은 재고를 굉장히 빨리부터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봤을 때 투자 자체는 유효하다. 하지만은 세트 업체, 디스플레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주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 업체 쪽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 요인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장비는? 장비 업체요. 5점 만점으로 하면. 최근 주가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저는 4점 가까이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괜찮네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할 텐데 디스플레이냐 반도체냐 이것도 조금 고민이 돼서 물론 둘 다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중계하면서 이 내용을 체크해드렸어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 막 떨어지고 있을 때였는데 NH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 감산 진행 중이라는 이 레포트를 냈더라고요. 원래 일부 언론 보도 쪽에서는 이미 삼성전자 감산 계획을 철회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IR 때 네. 실적 발표하고 그때에도 감사는 없다는 기조의 발언을 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한 규모로 감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다 이 내용이었고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네. 예, 이제 개장 중계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감산하는 동안은 그 뼈 아픈 혹한기를 지내게 되는데 그렇죠. 시장의 이 희망회로는 감산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는 빨리 끝나고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치킨 게임에서 그 주도군의 위상을 쥘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그럼 이후에 회복도 빠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상승세를 시연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 전환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아침에 이건 장비인데 이거 아침에 이제 당잠사에서 체크를 해드린 건데요. 작년에 이 장비가 글로벌 장비 쪽이 역사상 최고치 매출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때 많이 이제 장비가 주문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20% 정도 역성장 예상.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에 다시 한번 큰 폭의 반등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물론 이제 모바일이나 전자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는 위축이 되는데 고성능 컴퓨팅이나 차량용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이때 이제 확대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 전날 반도체 소부장 상승률 네. 기입을 해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칩스 법안 사실은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미국의 칩스 법안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압박하는 요소가 많기는 많죠. 이제 중국에서 공장 캐파 확대 제한을 했으니까 첨단 반도체 5%, 범용은 10%. 우리나라 지금 다 이쪽이죠. 이게 이제 대만 쪽이 많이 이제 타격이 있을 거고 우리가 이쪽입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그래도 이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 코멘트는 네. 있었어요. 그래서 최악보다는 괜찮다. 이것도 약간의 호재였고 국내 어제 K칩스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본회의는 30일 처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액 공제되니까 미국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공장 짓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삼성전자 임원 그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를 만났었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제 미국에 막 오스틴 땅 사놓고 네. 미국에서 세액도 많이 공제해주고 도움 많이 보조금 많이 준다 그래서 와 그쪽으로 갔다가 지금 이 칩스 법안 발표되는 거 보니까 이거 맞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다 하면서 그 우리 쪽으로도 한국 쪽으로도 눈을 돌려서 이번에 용인 클러스터 발표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예,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감산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예. 보도. 삼성전자는 감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요. 다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는 감산 계획을 발표하지 않지만 어차피 공정 변화를 통해서 감산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예, 인위적 감사는 그렇죠. 없지만 자연적 감사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인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반도체 업종군들이 돌아설 수 있는 업황 저점에 신호가 나왔느냐?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가격도 그렇고요. 예. 재고도 그렇고요. 아직 안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더 심하게 꺾일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진짜 업황 ASP 그리고 뭐 반도체 출하량 떨어지는 게 끝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전략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처음에 양극재 우리가 흔히 아는 소재들이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확산됐다시피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아무래도 첨단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떠한 기업들이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아니면은 IP 기업
그리고 슈퍼컴퓨터, 하이퍼컴퓨터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 쪽에 놓여져 있는 장비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업황이 돌아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반도체 업체들은,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아직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신공정과 관련된 혹은 투자가 집중되는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종목으로 본다면? 네, 종목들은 굉장히 많죠. 디자인하우스라고 한다면 뭐 말씀드렸듯이 이 TSMC 쪽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고, IP 보유한 기업들, 뭐 그때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가온칩스 같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HPSP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국의 ASML이라는 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3D 패키징 쪽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것들은 후공정 장비업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네. 단답형으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장비, 시스템 포함해서 어떤 게 조금 더 매력적이에요? 저는 첨단 반도체 장비, 그다음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통적인 반도체 업체, 이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셨네요.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